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14일간의 격리가 끝나고 드디어 마음 편히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와, 진짜 살 것 같아요. 격리가 힘들진 않았는데 그걸 못 나간다는 게 사실 막상 해보면 달라요. 뉴스에 보면은 이탈한 사람들이 걸리거나 막 붙잡혀서 법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인분들이 저한테 아니 어떻게 알게 되는 거냐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를 질문을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격리 기간 동안 있었던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무조건 자가격리 2주라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해외에서 입국하자마자 자가격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자가격리가 시작이 되면은 담당 공무원이 1대1로 매칭이 돼요. 근데 첫날 도착해서 짐 풀고 이제 기다렸어요.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될 때까지도 아무한테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갑자기 약간 좀 겁을 먹고 제가 보건소에 전화를 했어요. 저 이렇게 인천 통해서 귀국을 했다 했더니 인천공항에서 보건소로 지금 명단이 넘어오지 않아가지고 명단이 넘어오는 대로 이제 배정을 해주겠다라고 하셔서 간략하게 일단 자가격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일단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담당 공무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일단 신원을 확인을 하고 현재 상태도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구호물품을 보내준다고 해요. 이제 저는 사실 듣기는 했어요. 그 구호물품에 대해서 좀 특별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구호물품이 왔는데 이만한 박스로 먹을 거며 격리 기간 동안 필요한 이것저것이 들어있었어요. 직접 배송을 해주셨고 그러고 배송을 했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집 앞에다가 구호물품 박스하고 뭐 이것저것 놔뒀으니까 들고 들어가서 보세요 라고 하셔서 들고 들어와서 이제 봤죠. 근데 구호물품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좀 상이하다고 합니다. 그 구호물품 언박싱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처럼 입국했는데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 그러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을 해보시면 쉽게 연락이 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자가격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가격리하는 기간 동안 매일 하루에 2번씩 보고를 해야 돼요. 내 증상, 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침 9시 그리고 저녁 9시 이렇게 2번 나눠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나라가 멕시코다 보니까는 시차가 한 17시간 낮과 밤이 완전 바뀌어서 제가 맨날 늦게 잤거든요. 늦게 잤는데 아침에 그거 하려고 일어나다 보니까는 겨우 막 알람 맞춰놓고 진짜 눈도 못 뜨고 막 보내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깜빡하고 알람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잠을 든 거예요. 근데 한 10시, 11시쯤 일어났나? 딱 일어났더니 핸드폰 봤더니 부재중이 8통. 너무 놀라가지고 일단 메시지를 봤어요. 왜 연락이 안 되시냐. 그래서 보고해달라. 이제 그 담당 직원분이 연락이었어요. 그렇게 맨 처음에는 보시면 확인되시면은 보고해주세요 라고 왔고, 두 번째는 왜 연락이 안 되세요 라고 왔고, 세 번째는 지금 이렇게 연락이 안 되시면은 경찰이 대동해서 방문할 수밖에 없다. 완전 놀랐어요, 진짜. 그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무 완전 놀래가지고 진짜 전화 바로 먼저 했어요. 저 사실 집에 있었는데 제가 잠들어가지고 그랬다. 정말 죄송하다. 혹시 경찰이랑 같이 출발하신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온도 체크하고 빨리 이제 막 보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최대한 알람을 맞춰서 아침 저녁으로 좀 빠릿빠릿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주말에 유튜브로 재밌는 영상을 보다가 저녁 시간을 깜빡 또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9시 20분에 또 어김없이 체크 부탁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주말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진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칭이 돼서 저를 케어해 주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는 제가 나태해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케어를 받고 있구나. 뭔가 이런 관심, 이렇게 내가 케어를 받고 있다. 내가 지금 관리 대상이다. 이런 걸 좀 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자였는데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증상이 발생이 되면은 국민등록 주소지에 거주를 하면서 격리를 할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국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아닐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데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보건소에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면 자가격리 하다가 이탈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게 이제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GPS 기능을 이제 제 위치를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관리 감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무원분이 수시로 연락을 하세요.
가끔 연락이 와요. 네, 그거는 약간 랜덤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놓고 밖에 나갔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 법적인 문제까지, 큰 문제까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썰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여느 때 없이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처음엔 안 받았어요. 한 번 더 오길래 받았더니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 1층이라고 올라갈 테니까는 신분증 갖고 나오시라고. 와, 이거 이렇게 이제 약간 급습이 아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작스러운 방문, 그쵸? 예고되지 않은 방문을 하는구나 해서 기다렸더니 진짜 한 1분 만에 올라오셔서 저는 문 안에 있고 문 밖에서 이제 제가 신분증 드리니까는 마스크 잠깐 벗고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뭐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그러고 담당 공무원이랑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지 뭐 그런 거 확인하시고,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집 밖으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무슨 썰이 있었냐면요,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담당 직원이. 그래서 혹시 지금 밖에 나가신 거 아니죠? 라고 해서 네, 저 집인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 위치가 인천공항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한번 다시 한번 껐다 켜보라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종종 기계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확인차 전화 드린 거라고. 저는 이제 당연히 전 정말 집이니까 떳떳하니까, 물론 저만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으셨다고 해도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호 물품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빨간 색깔 쓰레기 봉투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격리하는 동안 격리자가 썼던 마스크라든지 어떤 휴지나 체계하는 거나 분비물이 묻어있는 거를 따로 빨간 색깔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이제 격리 해제되는 날 어디에 놔두셔라 그러면은 그 직원이 가가지고 수거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아무리 격리를 잘해도 혹여나 바이러스가 밖으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에도 이렇게 보건소분들이 처리를 아주 신속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격리 해제되고 그 다음날 제가 내놨더니 바로 가져가 주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는 배달 음식에 굉장히 굶주려 있었어요. 정말 친구가 이모티콘, 이모티콘이 아니라 기프티콘. 저 알고 있어요. 친구가 이제 기프티콘을 보내줘가지고, 그때도 이제 배송해주시는 분한테 메모로 초인종 누르고 문 앞에다 그냥 두시면 제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사회적 이제 거리 유지를 최대한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아이스크림 덕후거든요. 뭐 다들 아시는 그 31가지 맛,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정말 1분 거리, 저 건널목만 건너면 바로 거긴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배송료가 내겠다 했더니 그분이 직접 갈 테니까 1,000원을 빼주시겠다고. 사실 이것도 그냥 눈 한번 감고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제대로 지켰어요. 지금 아직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가격리를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자가격리 하실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저를 위하는 것, 남을 위하는 것, 우리 모두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잘 지키시고, 그리고 소소하게나마 자가격리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가격리가 끝나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누굴 보러 가고 싶은지 그런 거를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에 계시다가 들어오면은 분명히 시차 적응이 잘 안 돼서 저처럼 고생하실 수도 있는데, 알람을 잘 맞춰서 그거를 시시때때로 잘 하셔야 공무원분들이 조금이나마 덜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정말 나중에 하고 좀 놀랐는데, 자가격리는 14일이잖아요. 14일인데 마지막 날은요, 밤 12시에 자가격리가 해제가 돼요. 내가 한국에 몇 시에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마지막 날 밤 12시 자정. 사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에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는 12시에 밖에 나가서 잠깐 놀이터에 가서 바람 쐬고 들어왔어요. 편의점 갈까? 가볼까? 그래, 가보자. 격리하시는 분들 모두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지만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